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등, 중3과 담당하고 있는 서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여름방학 특강 진행될 때 중3과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 이제 우리 통합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과 선행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에 간단하게 적혀있는 PPT고요. 그래서 일단 중3 과학 단원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보셨고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단원을 지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떤 단원들을 시험 보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시험 보는 단원들이 좀 상이하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1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5단원, 6단원, 7단원을 시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이 보통 나눠져 있지만 2학기 때는 보통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 때 5, 6, 7 3개의 단원을 한꺼번에 시험을 본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1단원에는 이제 화학에 대한 내용, 2단원에는 이제 지구과학, 3단원은 이제 물리, 그리고 4단원에는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원, 즉 2학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조금 많이 압력이 높은 유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유전 다음으로는 다시 물리 파트, 즉 우리가 이 3단원에 배웠던 이 물리 파트 중에서 일과 에너지 파트, 즉 여기서도 에너지 파트가 그대로 넘어와서 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3단원을 시험을 봐서 공부를 했더라도 어차피 2학기 때는 또 똑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좀 인지 드리고요. 그리고 7단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요즘 좀 많아요. 원래는 좀 시험을 다 봤었는데 이 7단원은 요즘 시험에 채택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구과학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원들이 일부 부분 빼고는 전부 다 계산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도 이 구름과 광수 파트에 포화수질량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계산 파트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물리니까 계산 파트 들어가고요. 4단원이 순수 암기 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문제 푸는 단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단원도 마찬가지로 유전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 즉 확률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6단원도 당연히 에너지니까 물리니까 계산 문제 나오고요. 마지막 7단원은 지구과학인데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중학교 3학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단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원 운동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요. 1단원은 이제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배웠다면 우리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는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이 물질들은 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이때 이 친구가 산인지 염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을 제대로 다뤄놓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완전 생 노베이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량이 2배, 3배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단원 구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중학교 3학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력에 대한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떨어뜨리는 거고 얘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비교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계산을 토대로 더 어려운 유형을 배우거나 이러지는 잘 않아요. 하지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는 이 내용들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빨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몇 초 떨어지는지 뭐 가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과학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중등과학 때 아까 전에 화학 반응식 배운다 했잖아요. 1단원 때 아마 모든 학교들이 지금 1단원은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화학 반응식을 배워놓고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는 너네 화학 반응식 이미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화학 반응식을 그냥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문제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 가과정에서는 어떤 지구가 산화되고 나과정에서는 어떤 지구가 산화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통합과학 2, 즉 2학기 때 배우는 단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등과학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당연히 배워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중등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통합과학을 배우기 위해서죠. 통합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수능 때 통합과학이 들어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다시 3학년 되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순 공부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놓지 않게 되면은 고3 돼서 다른 공부들도 급급한데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할 시간이 걸렸겠죠. 그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통합과학을 그냥 고3 때 통합과학을 다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미리미리 좀 많이 해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학교 대신에서도 4단입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 국어와 같은 동일시.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단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합 수학 1등을 맞는 거랑 과학 1등을 맞는 게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3 때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학습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게 지금 어차피 이제 학생들 중3 특히 2학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습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원 단원 구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 들어가 있는 이제 통합과학 원이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2단원과 3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전에 우리 중력에 대한 내용이 중력 과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은 물체 운동이라던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기권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권에 대한 단원이 2단원의 중3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아주 조그만한 단원 안에 그대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학교 때 내용을 이미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상 여기서 암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자연의 구성원소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시작될 때, 즉 빅뱅이 일어났을 때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원소들로 구성된 물질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물질들로 이루어진 그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 원소들끼리 어떤 결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물리,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즘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남들과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저기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하고요. 누구는 이제 출발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m 앞에서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겠죠. 물론 이제 너무너무 빠르고 똑똑하다면 금방 도착을 하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모든 학생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출발선을 다르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합과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단원인데 아까보다는 사실 내용 자체가 좀 적어진 것 같죠. 실질적으로 양 자체가 적어진 건 맞는데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화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산화환원과 산염기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화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이 통합과학이 됐지만 원래 이제 화학을 수능 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킬러 파트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은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봤을 때는 아마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름방학 특강 때는 사실 저희가 3월달부터 쭉 통합과학 선행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끝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통합과학 2를 전부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2를 전부 다 끝내서 저희 이제 8주 동안 통합과학 2를 배울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산화환원, 산염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여기서도 이제 지구환경변화,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발전과 에너지 전환 파트 있죠? 이 파트도 우리 아까 전에 중3 6단원에서 전기 에너지의 발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과학 2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과학 2 단원에서 중요하지 않는 단원 몇 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단원이라고 한다면 무슨 단원이냐면 이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과학을 배우는 맨 마지막 단원쯤에 지진을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막 이런 거 배우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공부해도 바로 풀 수 있는 단원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선행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8주 동안 나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모든 학원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이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완성시킬 때 저는 이제 중2 과정을 복습을 하고 세요. 왜냐면 중2 때 공부를 안 하고 중3으로 넘어와서 우리 아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하는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2 과정을 복습을 시켜주면서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공부를 더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내신 공부할 때고 통합과학 배울 때는 이제 통합과학 배울 때 이거 우리 중학교 상황이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이 부분 배울 거니까 꼭 잘 알아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랑 연관이 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다 하고 진행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을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 2시간 동안 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혹은 2시간 반 동안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명 한 명씩 질문을 받아주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당일에 배운 거를 당일에 바로 복습할 수 있게끔 해서 학생들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당연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관리 시스템이겠죠. 저희가 이제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간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매주 이제 수업을 하는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이 문자로 발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송되게 되는 문자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질문 채팅방,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질문 채팅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당연히 추가 과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문제를 너무 빨리 많이 풀어서 문제를 더 풀고 싶은 학생들을 위주로 추가 과제를 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 고등학교를 넘어가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다 보니까 학습 방향성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간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 출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내용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봤다면 테스트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고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테스트 보는 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진행한 후에 클리닉을 진행한다 했잖아요. 클리닉 자체가 그날 수업 배운 내용의 테스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리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주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점수를 채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는 계속 풀리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숙제 완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특강과 그 2학기 기말로 그대로 쭉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토요일 10시반과 일요일 10시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10시반, 10시반을 나눈 이유는 그 학교마다 아까 전에 단원 구성, 그러니까 시험 범위들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는 이 단원을 더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영상으로 따로 추가 보강이 될 예정일 겁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10시반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왜 중학생이 8주씩이나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학기 때는 기말고사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기말고사만 보게 되니까 시험 범위 자체가 2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한 4주에서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시험 범위가 2배니까 당연히 2배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10시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단원을 보는지에 따라서 토요일 반 혹은 일요일 10시 반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총 16주 동안 여름방학 특강과 그리고 2학기 기말 대비가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 내용이 이제 여름방학 특강, 중앙고등학교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명한 예투형 성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YG과학학원에서 중2 내신 전담하고 있는 강사 안현우라고 합니다. 일단은 약간 소개만 먼저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20살 때 그냥 수능 끝나자마자 계속 성교육업계에서 일을 조금 했었고, 지금은 YG과학학원이랑 다른 이제 건설림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여기서는 중1부터 지금 제가 고2까지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중1, 중2, 중3, 고1 통합과학이랑 개정된 물리학, 화학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해본 강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소개드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등 물리학 화학 총론 기반이라고 써있는 거는 보통 이제 중1 대상으로 제가 지금 깔아놓은 강좌예요. 그래서 중1 대상으로 조금 해놓은 강좌, 그 다음에 중등 통합과학 선행반, 그 다음에 중등 대상으로 이제 고2 때 이제 하게 되는 물리학 선행반 관련해가지고서 총 3개 강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목차 설명드리면 중등과학 교육과정 같은 거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설명 같은 것도 다녀보셨겠지만 또 그래도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 중등과학 교육과정부터 해가지고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뭐 배우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좌 소개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등과학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윗줄에 보이시는 게 이제 1호 교정. 현재 중3은 지금 이 과정으로 좀 공부를 해왔고, 지금 중2, 중1 어머님 계시다면 아래 쪽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조금 보기 좋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안 보이시죠? 여기들이 좀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조금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동을 했고,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이제 이쪽인데 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파트가 얘랑 얘, 전기와 자기랑 운동과 에너지 사이로 반반씩 조금 쪼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얘랑 좀 반반 나뉘어가지고 하나를 합쳐서 두 개.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던 것 중에 전자기유도라는 파트가 삭제가 됐는데, 이게 조금 크다고 하면 큰 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크게 없지 않은데 통합과학이랑 완전 연계가 100%예요. 그래서 현재 중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자기유도를 이미 배워가지고 통합과학 때 조금 나 배웠던 거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이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유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운 상태로 이제 통합과학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좀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해설표는 치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써놨거든요. 옆에다가 이제 중1 바뀌었던 거. 옛날에 이거 배정 때 중1이었던 거 옆에다 써놨고, 그래서 약간 중1, 중2, 중3 좀 섞였고 전기와 자기는 합쳐졌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운동과 에너지도 여기에 들어있던 게 이제 원래 물리라고 하죠. 속력이랑 자유낙하 운동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파트랑 조금 합쳐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 건 알겠는데 좀 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계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중1은 이제 요 첫 번째 단원인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되는데, 나머지 애들 좀 강화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보고 들어가야 되냐. 지금 과학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고1 때 되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죠. 수행평가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특히 한영외고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그냥 내버리거든요. 통합과학에는 없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과학할 때 보면 실험할 때 가설 설정하고, 대조군 실험도 이런 거 나오는 내용이라서, 요거 조금 미리 공부해 두면 조금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원이랑 좀 연계성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빠지고 통합과학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화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힘의 설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게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이랑 조금 얼추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써있는 거 말고 짜잘짜잘하게 바뀐 것들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좀 더. 마찬가지로 중2에서 이제 물질의 구성을 하나 봤는데 여기가 이제 중2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주기율표, 수열의 분탄질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도 들어가는 주기율표를 그대로 옮겨놨다. 원래 중학교 때는 주기율표를 안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종종 가르치시긴 하는데 그게 좀 추가가 됐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통합과학 이번에 2라고 하면 통합과학 2학기거든요. 2학기. 1이면 1학기, 2는 2학기인데 2학기 때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얼추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제가 변동이라고 쓴 게 강화된 부분도 있고 약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석 형상이랑 연분 비율정 법칙이라는 게 사실 애들한테 좀 까다로웠거든요. 보통 이제 중3에서 옛날 중2였기 때문에 킬러 파트라고 하면 여기였는데 계산하고 여기에 삭제가 된 대신에 조금 고등학교 내용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랑 연계성이 좀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좀 이해계정 교육과 중에 특징이다. 1호랑 좀 바뀐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제가 형광 펜실한 건 뭐냐, 여기 또 중3 어머님도 계시고 중2 어머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중3에서는 좀 이 정도는 잘 해놔야지 통합과학 때 조금 이득을 본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연계가 되게 잘 되는 파트를 조금 형광 펜실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 여기도 여기는 조금 탄탄하게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형광펜 좀 쳐놨습니다. 여기 좀 흑백이라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도 통합과학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2 때 보통 많은 학교에서 1학기 때 이게 나간 파트인데 여기를 조금 안 하고 가면은 마치 수학에서 밑에 좀 공백이 생기면 메꾸기가 어렵잖아요. 여기가 다 원소 비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해버리면은 사실은 나중에 엄청 크게 고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조금 여기 색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하늘 색깔로 해놓은 거 보냐면은 이제 노란 색깔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때 중요한 건데 이 하늘 색깔 정도는 우리가 이미 중1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여기를 조금 잘 해놔야지 중학교 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짜잘짜잘한 게 은근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 전도, 대류, 복사, 대류를 애들도 잘 몰라요. 대류 이런 것도 공부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물질의 상태 변화 여기서는 고체 액체 기체, 기화 현상, 액화 현상 나오는데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쭉 쓰거든요. 그 다음에 힘의 적용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운동과 에너지, 물리 파트도 당연히 막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체의 성질은 뭐냐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일 법칙, 샤일 법칙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이것도 나중에 고1, 고2 때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는 말들이라서 너네 다 알지?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여기는 좀 탄탄하게 좀 좋겠다. 여기는 좀 다른 색깔도 해놨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써먹을 일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자기 유도라는 데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원체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좀 킬러 파트인데 이게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요. 원래 중2 때 여기 들어간 건데 얘랑 합쳐지면서 강화가 되거든요. 원래 애들이 여기를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프 나오고 공식 나오고 전기 나오고 회로 나오고 하는데 더 강화가 돼서 분량이 꽤 많아졌어요. 1.5배 분량도 많아졌는데 이거는 제가 왜 시작하냐면 요거 나중에 이제 물리 하실 때 고2 때 만약에 물리 선택자다 하면은 여기서 조금 내가 어려워했다 하면 고2 물리 때 고통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잘 해두면은 고2 물리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지만 색칠 안 했지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뭐 광합성도 나오고 그래도 다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요거 다 배웠어요. 요거 다 배우고서 고등학교 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다 아시겠지만 등급제가 개편이 됐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1등급, 2등급보다 약간 1%가 적어진 게 지금 현재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약간 조금 인서울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장벽이 어디냐면 3등급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3등급이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박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2등급 한 절반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 옛날에 3등급 포지션이다. 그래서 약간 뭐 1점 몇몇 등급 정도를 받아야지 약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1학년 때는요, 일단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3학년 2학기 빼고는 다 300번 가고요, 과학. 1학년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통합과학 구원, 과학공부실험 원해서 이걸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여기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다 학기별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화생질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요게 이제 한 학기 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세 과목 선택, 세 과목 아니면 네 과목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2학기 때는 뭐 역학과 에너지, 뭐 전자기와 양자 이런 게 있는데 관심 가져야 될 건 당연히 있고 잠시만요. 여기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다음 연계되는 게 이제 역학과 에너지고 그 다음 연계가 이제 전자기와 양자 이런 느낌이고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또 원투만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투만 원투만 물리 원, 물리 투 이런 거. 흔히 알고 계신 그게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원래 물리 원, 물리 투, 뭐 화학 원, 화학 투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합쳐서 3등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쳐서 이렇게 3등분 했는데 등분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비중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옛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집중이수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집중이수지. 그래서 이 분량이 정확하게 이제 3분의 1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절반보다 많거든요. 70% 남아있는데 그거를 한 학기에 몰아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흔히도 고등학교 때는 지금 뭐 아예 시험을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수행평가도 일부 대체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단원 정도를 드러내는 학교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조금 첫해라서 하고 있는데 조금 학습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은 되게 얇아요. 책은 되게 얇은데 내용 자체가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어쨌든 YG에서 중등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는 중등과학 비롯해서 얘네들 그러니까 통합과학 1, 2 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이랑 화학 선행반 깔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당장 앞두고 있는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통합과학 커리큘럼 마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좌 설명을 이야기할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1,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지고 원을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파트가 여기 아래 3개 정도 물론 당연히 이제 어려워 있습니다. 아이들 성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리 파트가 여기에요. 물리 파트가 여기 딱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여기 2개 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 파트 하나에서도 조금 킬러 파트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이랑 좀 연계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특징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과학의 기본량 같은 경우에도 막 앞다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게 이제 뭐냐면은 애들 발목을 은밀잖아요. 막 애들 또 단위 바꾸는 걸 알아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라,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라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파트라고 보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중등과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뭐 밀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합할 때 일정 안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나와요. 너네 중학교 때 배웠지? 압력이 뭐였어? 이거 단위 써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등과학이랑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뭐 주기율표 나오고 결합 나오고 원소기호 나오고 반도체 나오고 다 중학교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중학교 거랑 통합과학 1이 중등과학이랑 되게 조금 연계성이 되게 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킬러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화학 있잖아요. 그게 여기 화학 여기 딱 2개 딱 나와야죠. 산화화는 중화화는 이 정도가 킬러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발전과 에너지로 여기가 아까 빠졌던 전자기관 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뭐 바뀌었던 중상과학이랑 좀 연계가 있는 파트고요. 아무튼 이 정도가 킬러라고 볼 수 있고 통합과학 2가 원에 비해서 좀 라이트한 편이에요. 책도 좀 얇고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싹 바꿔놨죠. 여기서 바꿔놨는데 이게 이제 중등과학이랑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1 과학이랑 연계가 되고 얘는 특이하게 또 중3 과학이랑 100% 겹쳐요. 그래서 중3 1단이랑 100% 겹치는 데가 이제 이쪽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애들 중학교 때 과학 열심히 해주시면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좌 소개를 지금 3가지 강좌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중등 물리학과 총정리반입니다. 컨셉은. 그래서 배우는 거는 중등과학 3개년치 있잖아요. 거기서 물리 파트만 싹 빼서 모아놓고 화학 파트만 싹 빼서 모아놓은 책이 이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 활용해가지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개강 순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총정리반을 먼저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총정리반을 개강을 하게 됩니다. 수업 일정은 화요일날 4시에서 7시에 깔아둘 예정이고요. 교재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ESC 천재의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서 이거 사용할 예정이고 권장 대상은 제가 염두를 하고 만든 건 아무래도 중1 대상이에요. 왜냐면 중1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학교는 1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부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1 대상으로 만들어두긴 했는데 우리 아이가 중1 때 조금 낫다
중2 때 시험 보려고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해서 중2도 가능은 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중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데 중2도 가능하다. 그래서 중1이 만약에 수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2학기 때 배울 이제 흰 파트를 좀 접목하는 데 좀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부터 여는 거거든요. 그래 2학기 때 첫 단원이 이제 물리 파트라서 그거를 좀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있는 좀 마무리 단계인데 화학을 듣고 나면은 이제 중2-1, 중2 1학기 때 화학을 또 쫙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순서를 이제 물리화학 순서를 했고요. 중2가 만약에 수강을 한다면은 중1, 구멍 났던 중1 내용을 빠르게 채우고 그 다음에 중2-2 때 이제 또 물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2학기 때. 물론 이제 마찬가지지만 학교별로 1, 2, 3, 4, 5, 6, 7, 8 안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리 파트가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서 2-2 시험 먼저 준비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학을 듣고 나서 이제 중3 올라갈 텐데 그럼 중3-1, 1단원이 바로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커리큘럼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깔려있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인데 대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16회, 뭐 20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리화학을 좀 뽑아가지고서 지금 강의를 현재 깔아놓은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회, 9회에서 총 18회 구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놨어요. 등록 가능한 제가 7월 차인데 뭐 언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뭐 1학년 거 들었다 하시면 뭐 3회차 때 수강하셔도 되고요. 지금 조금 중2 어머님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중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2에서 2-2에서 얘는 좀 발목 잡는 파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요. 뭐 마찰전기, 전류전압, 자기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가 분량도 많고 1.5배 됐던 분량이기도 하고 또 이쪽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리 파트, 운동, 일과 에너지 이런 파트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9차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7차시까지는 그래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을 배워야지 이제 일과 에너지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7차시가 마지노선이다. 뭐 앞에 거는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듣고 나면은 얘는 이제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8일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 좀 있어요. 중2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10월 13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다가 조금 여기서 좀 건너뛰게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건너뛰어가지고서 12월 말에 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1 있고 여기는 등록 가능 차시가 5회차인 게 5회차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가 화학 앞에서 주기율표 모르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통합과학 3년반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배우는 거는 총 4차시예요. 4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배우는 건 통합과학 1, 그러니까 1학기 때 나오는 지구 시스템이랑 역학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냥 말해서 지구과학이랑 그 다음에 물리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각각 2회, 2회 구성이고요. 수업 일정은 총 3개반이 열려요. 토요일 1시, 일요일 10시, 일요일 1시고요. 교재는 매주 그냥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 대상은 이거는 이제 중2를 염두를 해두고 만든 강좌예요. 그래서 중2를 권장을 하고 중3도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중1도 우리 아이가 똘똘하면 가능은 하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이사항은요 안 들어서 써도 돼요. 이번에 처음 통합과학 수강하는 학생도 앞단원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찍먹, 소위 말해서 찍먹하셔도 가능합니다. 수석 강좌는 원래 왜 중2를 권장을 하냐면 중2 내신 정규반이 제가 있는데 이 내신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이제 통합과학 선행을 이제 앞에 3회, 3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5회차 하는 좀 그런 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정규반 컨셉이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신 대비만 들으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강좌다. 그래서 뭐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강좌는 이렇게 강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시스템이랑 직관의 변화와 연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들었을 때 이득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중2 아이들 1학기 때 나오는 파트랑 거의 100% 포함이 돼요. 100% 포함이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또 중3에서 배우게 될 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권이라든지 이런 파트랑 100% 연계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들어두면은 중3 내신에도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록 가능 회차가 3회차인데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 물리만 듣고 싶다 했을 때 합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셨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 물리학 선행반이에요. 지금 현재 화학 선행반 막바지에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점 고위 물리학의 모든 내용을 배우고 개강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지금 이 시간대에 진행되는 강좌고요. 교재는 이제 완자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강 대상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물리 파트 자체가 그 중3 1학기 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3을 조금 권장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좀 괜찮다 내가 좀 통합과도 좀 들어봤다 하는 중2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중 가능은 하죠. 일단 다 노베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강좌의 목적은요 2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이과 갈 건데 물리학 들어도 될까? 나 물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조금 체험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에서 좀 이득을 보고 싶다 아니면은 고위 물리학 내신 대비를 수월하게 하고 싶다. 왜냐면 아무래도 물화성지 중에 기본적으로 이과할 거면은 대부분은 보통 3개 내지 4개를 선택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 획득한다? 너무 힘들어요. 특히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미리 익혀보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좌가 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중등 화학 선행반이에요. 얘도 고2 화학을 지금 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즌3 막바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은 7월에 3회 정도 수업을 하고서 이제 물리로 연계가 되는 건데 남아있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시즌2 때 중도 합류한 중2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뭐 화학을 한 절반 정도 수강을 했는데 그만두고서 이제 합류한 친구라서 혹시 뭐 우리 자녀의 화학 선행 뭐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시면은 중도 합류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적어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컨셉은 지금 물리학이니까 물리학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제가 또 화학반을 해보니까 아이들 성취도에 따라서 제가 아무래도 좀 커리큘럼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좀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 막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좀 커리큘럼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뀌게 되면은 지금 요거를 제가 좀 심한 문제풀이를 해놨는데 화학반의 경험상 요거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을 때 막 엄청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중2, 중3인데 해봤자 1년 뒤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여기가 조금 그래도 어렵거든요. 여기 전기 파트. 전자기기 돌아갔다 나왔던 그런 파트인데 여기를 좀 여기 땡겨가지고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얘를 좀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6회 동안의 물리학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는 내신 대비랑은 별개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3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내신 대비랑은 아예 별개라서 중등 내신을 하실 거면은 아예 다른 강좌를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험 주랑 시험 전주를 휴강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2주를 휴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강 권장 대상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좀 물리라는 내용을 좀 들어봤다 아니면 통합과 물리 파트를 좀 들어봤다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조금 다르죠 보셨던 거랑.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물리 선행반 그다음에 중등 물리 선행반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고2 물리학인 거고 요거는 중학교 1, 2, 3 내용에서 물리학을 추출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셨던 게 이제 통합과학 선행반 ABC예요. ABC는 뭐 등급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보기 편하고 요일별로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2 내신 대비반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을 조금 지금 1학기 때 동안 좀 개편을 할 건데 어떤 걸로 제가 찢어놨냐면은 시험 날짜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학교가 다 비슷비슷한데 중2가 2학기가 되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상임이랑 한영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에 보고요. 중간고사를 2학기 때. 그 다음에 이제 강일배제 영어 같은 경우는 29일 일주일 늦게 보고 심지어 이제 고덕 같은 게 더 늦게 봐요. 그 다음에 뭐 간호가 중충인데 중충 10월 말에 보거든요. 중3이랑 같이 보겠다고 10월 말, 10월 28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편의상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방 같은 경우는 따로 데스크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의 특징 좀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 제 수업의 특징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최대한 이해시켜주려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다 스마일 하고 있잖아요. 좀 즐겁게 수업하는 분위기를 조금 지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좀 수업 때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잘 이해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막 소극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굴절이랑 같은데 여기 면이 있고 레이저를 여기다 쏴요. 그러면 얘가 각이라고 하는 게 얘랑 이루는 각이 아니라 여기 면에다가 수직인 선이랑 이루는 각,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낚시로 물어봐요. 그래서 요게 굴절각이지, 입사각이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입사각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럼 굴절각이지 하면 이제 애들이 하도 낚이다 보니까 아니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5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애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에서 계속 수업에 녹여내서 자연스럽게 강조를 하고 있고, 원래 기초 다 수업 영상을 좀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애들 조금 암기시킬 때 말하게 시켜요. 그래서 애들 한 10명 있으면 다 따라 할 수 있도록 직접 다 뱉어보는 시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 같은 걸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 왼손 들어라 그래가지고서 좀 최대한 아이들이 빠지는 친구들 없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숙제에 관련된데, 숙제가 제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가 이제 문제풀이, 당연히 문제 푸는 숙제고, 하나가 뭐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붙였는데 소위 말하는 오답노트입니다. 이 오답노트가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학학원에서 배운 방식인데 좀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10년 지났는데 요즘에 이런 방식의 오답노트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수학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식이 과학이랑 했을 때 조금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볼 때도 썼고, 자랑은 아니지만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효과는 제가 검증을 해봤고 직접 제가 스스로 실험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되게 짧죠. 우리가 아는 오답부터 좀 다른데, 그래서 처음에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쫙 소개를 해줘요. 이렇게 조금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실제로 애들이 저한테 숙제를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다 숙제도 검사도 해주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하면 너무 시간이 낭비가 돼가지고 애들이 조금 인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오답노트도 마찬가지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랑 되게 비슷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초반에 되게 못 써요. 못 쓰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와, 너 잘한다. 한 다음에 오답노트는 뭐 1번 이거 쓴 거는 좀 별로 너무 길다. 2번 이거 잘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교정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번 이거 잘 알아야 된다. 2번, 3번 다 제가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고, 다 일일이 제가 다 수작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교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다 제각기 써가지고서 저처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좀 케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응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업 때 클리닉 같은 게 있긴 합니다. 클리닉이 있는데 고등이랑 다르게 고등은 보통 클리닉이 이제 필수잖아요.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매주 제가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한테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제 오고 싶은 날 와서 클리닉 들어라. 매주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자기한테도 이제 좀 링크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게끔 대신에 아이랑 소통은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한번 이제 아이가 안 와가지고 문자를 보내니까 전 그런 적이 없다. 엄마가 신청했는데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좀 소통은 돼야 되고요. 근데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해설만 써주는 게 아니라 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제가 역으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끈질기게 제가 질의응답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면 영상도 찍어줄 때도 있고, 풀어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길게 상황 안 되는 길게 이렇게 써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집보 자료인데, 집보 자료도 고덕주 같은 경우에 프린트가 좀 되게 특이해가지고요. 좀 내용 같은 거 좀 막바지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는 파이널 체크리스트라는 건데, 뭐냐면 그냥 제가 쓴 오더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좀 놓칠만한 부분 한 문장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읽고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자기 완성도 해가지고요. 애들한테 익명으로 피드백도 받아요.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써주라고.
해가지고 뭐 서술형 대비가 좀 아쉬웠다, 뭐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다음 시험 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좀 찾아뵙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크게 네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뭐 공부했다 안 했다, 잘 봤다 어렸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배가 아픈 거잖아요. 배가 아픈 거고, 요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 제가 관리를 해야 하는 친구들은 좀 B에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했는데 안 나오는 애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아까 공부를 안 했는데 C처럼 요해를 안 하는 거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적어도 애들이 조금 노력한 만큼의 성취는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안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